주한이 태어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제가 평생 하지 않았던 공부도 하게 되고 조금 사람이 이제 바뀌려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그 계기를 준 그런 아이죠. 주한군 근데 지금 키가 어떻게 돼요? 지금 88 정도. 점점 더 크고 있어서요. 걱정입니다. 이게. 우와. 네. 먹는 대로 바로 키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요. 진짜 진심으로 부럽네요. 먹는 대로 키우고. 자, 오늘 긴장하고 계실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웰컴티는요. 긴장 완화에 좋은 허브차입니다.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 섞었어요. 네. 야, 코와 목소리를 뻥 시원하게 또 들어준다고 하니까 워낙 또 목청이 좋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럼요. 긴장하면은 뭐 목소리도 들어가니까 뻥이에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뻥 뚫려요. 아우. 예. 금토 상담소 최초로 이제 가족 상담이 될 텐데. 음. 근데 나오는 걸 좀 꽤나 좀 가족분들이 망설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사실은 제가 네. 조금 망설였었어요. 왜요? 백기가 사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할 때 제가 볼 때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들고 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렵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대화가 많진 않아요. 예, 많진 않아요. 예. 밥 먹을 때 와가지고 그냥 조금 뭐 몇 가지 얘기들 나누는 정도? 거의 안 하는 날도 있는 것 같고. 아예 그냥 방에서 안 나와요. 네. 그냥 거실 쪽으로도 아예. 그리고 그저께 엄마 저 택시 좀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가 오늘은 일찍 올라나 보다 해서 이따가 저녁 먹을 때가 돼가지고 주하나 너 뭐를 좀 시켜줄까 아니면 엄마가 집에 갈 때까지 있을래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 저 병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병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발목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너는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때 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을 엄마가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캠핑도 데리고 다니고 낚시도 데리고 다니고 주한이한테 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주한군 나이 때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한다거나 좀 부자지간에 그런 게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어색했어요. 그래도 엄마랑은 얘기를 많이 하는 저도 아들이지만 엄마랑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한군은 엄마랑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조금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줄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렌들리하고 되게 스윗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또래 상담부 같은 걸 하면서 애들 상담도 해주고 해주면서 이제. 상담 동아리가 있어요? 네네. 너무 그랬구나. 와. 상담 동아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이게 들어보니까 아니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런 상담 그런 것도 해? 그러니까 저는 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네. 받아버리니까. 예. 근데 뭐 비단 예. 또 우리 김창렬 씨 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가정 내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대화가 좀 안 돼. 네. 근데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춘기 아들 키우는 집들 네. 보면은 이렇게 아빠가 쳐다보면 뭘 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방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어떤 집은요 그 도어 손잡이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통해서 보는 집들도 있고 애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어쨌든 좀 우리가 늘 아이들의 뒷모습만 좀 많이 보게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뒷모습 증후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냥 많이 쓰는 그냥 이제 뭐 붙이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현상을 예. 그냥 표현을 한 건데요. 또 입시에 애들이 많이 시달리고 또 뭐 꼭 대학 진학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학교 갈 때 뒷모습, 돌아왔을 때는 지친 뒷모습, 또 공부를 안 해도 책상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뒷모습. 네, 이제 그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 사실 좀 네, 약간 좀 안타깝고 네, 좀 씁쓸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이 어떨 때, 우리 주한군이 어떨 때 좀 이렇게 답답하고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주로 어떨 때 그러세요? 주로 이제 주한이가 뭐 예외 이제 정해진 스케줄 말고요. 다른 스케줄 예외적으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토요일 끝나고 뭐 따로 또 뭐 약속이 있거나 할 때 그런 스케줄을 전혀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닥치고 저 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날 예를 들어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발에다 주는데 그럼 저희가 보통 7시 10분에 나가요 집에서. 근데 7시에 엄마 저 오늘 7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주하나 그거는 하루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러면 까먹었어요. 그냥 그러세요? 근데 왜 어떤 거는 그냥 이제 많이 컸으니까 굳이 시시콜콜 얘기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거는 부모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얘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세요? 어떤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세요? 주로 주한이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 듣고 그리고 이번에는 반장 이제 선거 나가는 것도 제가 이제 학부형한테 들었어요. 주한이 나간대, 주한 엄마. 그래서 저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그 엄마가 거짓말하지 마, 뭘 몰라 막 이러더라고. 어떻게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반장이 됐는데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지? 이랬는데 주한이는 뭐 안 물어봐서 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듣기 싫으니까 어차피 말해봤자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자 자기 의견을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그냥 반항 아닌 반항. 주하나 얘기를 해. 이제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됐다. 조금 너가 싫다 그러면 안 할게라고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 싫구나. 지금 이 상황이 싫구나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그 자리를 피하죠. 우리 김창렬 씨 생각에는 그냥 아빠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아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시시콜콜 좀 잘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네. 그냥 이게 너무 완전히 큰일이면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발목 삐끗한 것 같아. 이것도 조금 괜찮아질 거야. 금방 낫겠지. 원장님 완전 된 거 나중에 또 알면은 엄마한테 뭐 축하받으면 되겠죠. 아빠한테 축하받으면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약간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한테 말을 좀 적게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약간 진짜 친구 같은 아들과 아빠였는데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좀 가기가 조금 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좀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막혔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나래 씨도 말씀하셨지만 뭐 상담 동아리에서 이렇게 상담도 해준다는 건 물론 이제 그 서클의 아마 동아리의 목표는 친구들끼리 공통의 고민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서로 의논하고 네. 나누고 아마 그러라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잘 말을 안 들어주거나 말을 잘 안 해주면 친구가 우리 주한군한테 고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부회장이 되든 반장 선거에 네. 후보로 나가든 뭐 분명히 뭔가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미리 요러요러한 것들을 좀 주제를 던져서 대화하시는 거를 좀 찍어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제작진이 네. 이 가족이 대화하는 거를 찍어왔습니다. 네. 뭐야 그게? 아니? 뭐? 깻잎 머리? 깻잎 논쟁이 이제 여친이 깻잎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어져서 제 친구가 그거를 떼는 걸 도와줬어요. 주한이는? 저요? 응.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안 겪어봐서. 안 겪어봐서. 엄마는? 아니. 엄마는? 근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절친이야 절친. 절친이면 보세요. 아니 평소에 보세요. 아니 평소에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사귀었느냐. 그러면 나랑 20년 살았잖아. 그러면 남이 내 나는 안 깻잎 떼. 되지. 나는 안 되지. 주한군은 약간 중간에 심판 같아요. 국제 심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긴 하네. 주한이는? 저는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어려가지고. 사랑을 해봐야 돼 이거는. 아직 안. 경험이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거. 자녀들이 지금 방문을 받아요. 네. 괜찮습니까? 제가 방문을 좀 잘 안 닫잖아요. 너 닫긴 해. 닫잖아. 맨날. 그 소리 안 새어나가게 하려고 하죠. 애들이랑. 너 내가 열어놓으면 계속 닫아놓고. 아니 오늘 애들이랑 통화하는데 밖에서 소리 계속.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애들한테 들어가잖아요. 집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시니까. 응?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그래? 엄마 맨날 집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끼리 단톡방 필요하지. 근데 주한이는 참여를 잘 안 하지. 우리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지? 있는지 몰랐어. 주한이 있어 그 안에. 저희 만든 지 거의 뭐 되게 오래됐어. 1년 됐나? 근데 저는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말 한마디도. 주아가 제일 활발하고. 그리고 있는 주한이 거 알고 나 약간 반전 식스센스 진짜. 아니야 주한이 그리고 있는 주한이 거 알고 나 약간 반전 식스센스 진짜. 아니야 주한이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는구나. 왜 말을 안 했대? 계속. 알람 꺼놨어.
하긴 엄마 전화기도 수신 차단해뒀는데. 너 나 차단해놨지. 아니요. 너 왜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 타이밍이 그랬던. 웃기지 마. 너 아빠가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한 번 해봤다. 너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전화한 거야. 너 네. 아빠가 저도 전화하면 알아요. 받고. 그리고 아빠가 끊자마자 내가 전화하면 또 안 받고. 그리고 또 아빠가 전화하면 또 받고. 그게 우연이라니까요. 그러면 평소에는 왜 안 받아? 제가 원래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야? 내 번호만? 근데 바로 집 가는데 가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약간 두 분은 감정 억압형 부모이긴 해요. 감정 억압형 부모이긴 해요. 감정 억압형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조금 지시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족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 소통에 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 시작을 네. 우리 주한 군이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이제 여친이 깻잎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어져서 제 친구가 그거를 떼는 걸 도와줬어요. 주도적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한군은 얘기를 할 때 아빠가 얘기할 때는 아빠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얘기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두 분은 주한군의 얼굴을 특히 아빠는 잘 안 보는 편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예요. 네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는 네, 얘기거든요. 진짜 귀가 두 개라는 거를 두 분이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세요. 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주도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짧은 요 대화 영상에서도 그대로 그 변화가 보여요. 나중에 이렇게 훨씬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네. 주저주저 말을 좀 잘 안 하는, 잘 안 듣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네.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못 해주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그냥 엄마가 그걸 좀 싫어하시니까 제가 그 소리가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유 엄마를 위해서 배려해 준 거네. 고마워. 이런 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게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의견이 좀 다르면 이 두 분은 주한군한테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는데요.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대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 경험이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하하 넌 모르잖아. 하하하 그렇지 뭐 얘가 뭘 알아. 하하하 네가 안 해봐서 그래. 하하하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세대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세대인데 경험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경험치를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뭐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밀리는 거. 밀리죠. 그러니까 그러나 경험은 없었어도 의견은 있는 거거든요. 의견은. 근데 의견을 얘기하는데 경험치를 딱 들이대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와, 이건 진짜 네. 큰 깨달음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정당성 인정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너 늦지 마. 너 늦으면 안 돼. 알았어요. 너 약속해? 예, 안 늦을게요. 그랬는데 이제 현장 학습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무슨 랜드를 놀러 갔어요. 근데 와야 될 시간인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는 막 걱정을 해요. 걱정되죠. 그런데 한 오기로 뭐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1시간 반 정도 늦게 왔어요. 그럼 너 왜 늦은 거야? 버스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말이 되니? 여기가 무슨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는 것도 아니고 너 시간 약속 지키라고 했지. 너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엄마가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거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아주 도덕적으로 상위 레벨의 그런 아주 꼭 지켜야 되고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인간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걸 딱 들이대면 어떤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겠어요. 왜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딱 들이대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한군 어때요? 되게 저도 몰랐던 부분을 좀 캐치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한 부분도 있었고 아직 어린 것도 맞고 또 경험 많이 하신 것도 많으니까 일단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부모님 너무 뭐라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주한군은 그냥 표현을 좀 해보자면 순하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갈등이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엄마 아빠의 고민에 대해서 당사자인 우리 주한군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 주한군은 집에 오면 왜 말을 좀 많이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말을 안 하는 이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꽤 됐네. 건데요. 그냥 부모님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해요. 그럼 전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제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럼 일단 믿어주질 않으세요. 일단 그냥 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으시고 또 그냥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도 다 다음 가면은 없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뭐 따로 말을 해도 뭐 더 길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냥 잠깐 혼나고 말자. 그래서 뭔가 물어보시면 그냥 네 정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전 아직 아까 들을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저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저 되게 지금 되게 너무 놀라웠던 얘기가 부모가 준비가 돼도 진짜 자녀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분명한 거는 우리 주한군이 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내가 아닌 게 맞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네. 억울하고 화가 나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탕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한군은 이것을 이제 자기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아예 우리 애는 좀 과묵해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과묵해 보이지만 과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학교 가서 말도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정도면 나불나불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지나치게 말수가 없다든가 과묵한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보면 감정 억압형, 네,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땐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네. 둘째를 낳고 첫째 키울 때랑 많이 달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둘째는 항상 둘째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샌들 신을래 이러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했었는데 주한이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으면 이 신발 신어야 돼라고 항상 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명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이제 가족 여행을 막 이렇게 가거나 막 그러면 뭐 주한이는 저는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어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한이가 아니요 뭐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다. 그냥 아버지 아빠 말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가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억압을 한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빠도 제가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다정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애쓰시는 거더라고요. 마치 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보고 줄을 맞아. 그어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주한이는 이렇게 하는 느낌과 굉장히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인터뷰하실 때 얼핏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낚시도 가고 어디 데리고도 가고 그런 거 캠핑도 가고 좋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자주 열어주는 것이 아이와 굉장히 가깝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벤트를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애를 데리고 캠핑을 가고 놀이동산에 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부모예요. 어느 날 딱 이벤트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니까 네네네. 첫째 아이한테 향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엄마는 항상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에 요번에 이제 입학을 해서 뭔가 전달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새 학기가 또 새 환경이 딱 펼쳐지니까 전 저대로 긴장하고 있고 이런데 얘가 특징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주알 고주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 아이의 하루가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진짜 가득한데 그 물음이 너무 다다다다 얘한테 이제 하니까 저도 혼자서 지금 갑자기 제 첫째 딸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하는 건 뭐 이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면 빨리 가르쳐주고 싶고 빨리 교정해주고 싶어요. 맞아. 그 마음을 언제나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부모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박사님 애한테 그러면 알려줘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시도 해야 되는데 맨날 애가 나 안 해 그러면 어이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키울 거냐고 저한테 그래요. 맞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안전과 위험,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명령하고 딱 지시해줘야 돼요. 내려와, 위험해, 내려와. 이게 딱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 마, 위험해,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다치고 왔는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안 아팠어? 아팠겠네. 아유, 엄마도 걱정되지. 이 선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안 하니?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해줘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앞서면 자식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답을 말해줘서 바로 교정시켜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잡고 있어야 돼요. 빨리 알려주느라고 뭔가 지시를 하고 설명하고 어떤 거는 뭐 명령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화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대화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대화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또 우리 주한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꼭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주한군? 핸드폰 뺏겼을 때뭐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매트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고. 매트를. 그래요? 뭐 잠도 이제 뭐 꼭 엄마가 이 시간에 자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애가 더 이제 막 밤새 게임을 하고 밤새 핸드폰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학교 가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주하나 이제 12시 넘기지 말고 적당히 하고 자자. 이러면 네 이러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깨우면 얘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컴퓨터도 뺏어보고 휴대폰도 뺏어보고 하는데 엄마한테 자꾸 대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내놔. 다 이제 뺏어서 엄마한테 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 일단 방에 가보니까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뭘 엎어놨어요. 그 침대 매트리스였나?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막 지 방을 막 어질러 놨더라고요. 뭐해?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약간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멈춰? 얼음땡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좀 주한이를 많이 혼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어떻게 멈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정지화. 진짜 정지 이렇게? 아니 뭐 그냥 듣기 싫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뭐 방으로 들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딴짓하는 정지. 것도 예. 아니고. 네. 끝날 때까지. 예.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야? 지금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네, 우리 주한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 아까 멈춘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만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기준? 무슨 네. 기준? 부모님이 오해하고 저를 혼내실 때 저는 멈춥니다.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아빠가 늦게 오시더니 너 폰 내놔 이러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전 그 전부터 계속 가져갈 때마다 너무 그냥 싫었는데 가져가 버리시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매트를 살살 끌어서 그냥 침대 밑에 놔뒀어요. 침대 밑에 놔뒀어요.
던진 게 아니고. 이제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어. 내리다가 실수로 옆에 쇼핑백을 건드려서 막 푸슉 한 소리가 나는데 아빠가 그 들으시고 오셔서 어.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반항하는 거냐고. 혼났었죠. 반항하는 줄. 네. 어. 말할 새도 없이 그냥 엄청 속상했겠다. 아 이게 네. 이게 진짜 부모와 자녀들이 기억하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아빠 된 입장이 되니까 그게 또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반항하는 거. 네. 그래서 많이 혼냈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박사님 애가 새벽 2, 3시까지 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럼 그걸 가만히 둬요?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일찍 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냥 지금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대개는 이제 걱정되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걸 늘 폰을 뺏는 걸로 대치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은 대결의 구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잘 못 배워요. 주한군한테 간단한 검사를 미리 좀 했거든요. 네. 했는데 문제 완성 검사에서 몇 가지 조금 제가 눈여겨볼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빠와 나는 그랬더니 뒤에 성이 똑같다. 김창렬은 김씨가 똑같다는 김주환의 김. 엄마와 나는 둘 다 사람이다. 아니, 미안해.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엄마는 남편이 있다. 다 맞는 말만. 맞습니다. 뭐 신문급이네요. 예. 우리 아빠는 네. 가수다.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없는데요. 특징이 좀 있죠. 네. 감정이 싹 다 빠져 있죠. 감정이 싹 다 빠져 있죠. 네, 사실만 나열을 한 건데요. 주한군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도 분명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도 분명히 잘 있고 하는데 복잡한 감정을 특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약간 편치 않은 면이 있다라고 그냥 좀 봐요.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의 감정 상태에 발을 안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3 때 아버지가 준 술이 첫 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맥주를 이 정도 따라줘서 주한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에 또 그 주한 정지가 돼가지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또 눈물이 또 떨어져요. 다 가족들이 다 당황했어요, 진짜로. 한 잔 마셔. 괜찮아. 이제 다들 이제 마셔 하다가 한 잔 마셔봐.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한이가 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주한이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도 했었어요. 아빠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하나 술 좀 조금만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요즘에 많이 힘든가 봐. 술을 많이 먹네? 그랬더니 엄마 제가 그때 왜 술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술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좀 이제 아들이 이제는 정말 얘가 철없이 오락만 하고 뭐 그냥 애가 아니구나, 많이 컸구나,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랬군요. 주한이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도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됐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었는데 아직 뭐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 부모님한테 술을 배우는 건 맞지만 다 같이 뭐 마셔라 하니까 약간 겁이 났다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제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주한이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물림식의 그런 약간 주한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이의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둘째는 되게 표현을 잘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둘째도 조금씩 주한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주한이랑 정말 똑같은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억압을 애들을 해온 것 같아요. 무언에. 내가 좀 어떨 때는 우리 엄마 저런 거 좀 싫은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엄마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말하는 걸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고 또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좀 싫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집에서부터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부모에게 감정을 잘 표현해보는 걸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창렬 씨가 이 신조어 때문에 자신이 광고 모델을 했던 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창렬이 광고 모델을 했던 H사의 편의점용 즉석식품 시리즈입니다. 이를 먹어본 일부 소비자들은 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형편없다며 블로그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값에 비해 양이 적은 것들을 가리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뼈치킨인데 순살급인데? 국내산 뼈다귀 이 정도 창렬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2개 구입하는데 4,420원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만한 포장지 다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창렬스럽다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안 싫어요. 아니요, 저 안 싫어요. 네. 진짜 창렬스러운 게
다른 거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나왔을 때 주한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2. 친구들이 얘기 안 해? 안 놀려? 너 괜찮아? 너는 어떤 거 같아?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막 아 이거 하다 했는데 주한이야 이런 애들도 있고 솔직히 막 유튜브 같은데 그런 말 나오면서 막 말 웃기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웃거든요. 이상하게만 쓰지 말고 잘 써라. 네. 근데 정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처음엔 나빴어요. 처음엔 나빴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확실한 정보도 안 갖고 그 뭐 음식 그런 편의점 요리 그거를 했으니까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게 생각하자. 네, 그만큼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런 걸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대에서도 그냥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뭐 제가 창녀스러울 수는 있어도 저희 무대는 창녀스럽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저는 지금 김창렬 씨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이해심이 많고 긍정적이어서라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하되는 거잖아요. 놀림을 받는 건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감정을 진솔하게 직면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가족과는 좀 이 이야기를 네. 정말 진솔하게 나누셨어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네. 왜요? 제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들어와서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냥 주한이는 솔직히 알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분명히 친구들도 분명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자라나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괜히 한번 건드려서 그냥 주한이의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불특정한 다수 대중은 예. 그 대중에게 사실은 상황이 이만이만하고 뭐 이렇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가족한테는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입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주한군이 듣는 거는 인터넷이나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어요. 이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혹시 정말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안 생긴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한군은 어쨌든 아빠가 유명인이시니까 그죠? 아빠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사실은 저도 검색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기사 같은 걸 본 게 있거든요. 아빠의.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유명인들 실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빠도 몇 번 봤어요. 폭로 이런 거. 제 SNS 막 게시물에 뭐 그냥 욕을 올린다거나 그랬었어요. 아, 뭐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올라오자마자 지우고 애들 보면 또 안 되니까 일단 연락처를 저장하고 나서 지우고 이제 물어봤죠. 여쭤봤죠.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저희 아빠도 지은 죄 다 아시고 다 잘못 아시고 이제 다 잘못 생각하시면서 산다 하니까 그냥 알 수 없게 그냥 욕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 답변 잘 들었다 이러고 그냥 연락처를 지웠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일단 그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누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뭐 폭로를 계속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한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한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그걸 계속 봤나 봐요. 그러고 주한이가 혹시 아빠 더 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없고 너가 알고 있는 게 다야. 그리고 모든 사실이 기사가 났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 않냐. 그냥 그게 다야. 주한아 없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머니 혹시 주한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네,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그러시냐 했더니 주한이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백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있고 한두 달 뒤에 뭐 이제 어버이날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한이가 꽃을 사왔었어요. 꽃을 사와서 이제 아빠 컴퓨터 방에 들어가길래 제가 이제 꽃을 들고 들어갔어요. 주한이가 꽃 사왔네 이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빠 컴퓨터 앞에 또 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만한 메모장에 아빠 힘내세요. 아빠 그냥 이렇게 아빠를 위로하는 그런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주한이가. 뒤늦게 주한이가 뭐 어쨌든 그런 악수 뭐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에 제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아빠는 지금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힘든 일인데 그럼요. 아이들이 안 힘들 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더 힘들죠. 더 힘든데 그 힘든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네네. 주한 군이 백지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네. 그걸 일부러 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다른 형태의 표현인 거죠. 그랬군요. 네. 부족한 아빠네요. 저는 네. 그랬어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참은 것보다 주한이가 더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참는 거는 부전자전인 것 같은데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그죠? 네. 그냥 아빠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아빠는 아빠니까 상관없거든요. 말씀 안 하셔도. Can you see me? I'm dancing on my own.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인생에는 즐거움, 행복,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도 다 들어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빠나 엄마의 일상과 관련된 좋은 일이든 속상했던 일이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게 이게 가족이 가깝게 지내고 친해지고 서로 공감대와 또 경험이 많아지고 서로 추억도 쌓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지금 아버지가 한 25년 됐고 어머니가 22년, 23년. 디오씨아 춤을 끝나고 이제 런투유 딱 그 사이에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가수 하기 전에 이제부터 뭐 이제 음악을 한다고 나와서 독립을 했었고 가수 하면서도 계속 숙소 생활 하면서 집에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소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고 아버지랑도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는 만나도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랑 비슷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사람들과 친구분들과 이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시면은 좀 무뚝뚝하시고 그러다가 가끔씩 뭐 이렇게 뭐 툭툭 던지시긴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밖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긴 한데 집에 오면 주한이한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주한이 태어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제가 평생 하지 않았던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또 더 해보려고 했었고 조금 사람이 이제 바뀌려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그 계기를 준 그런 아이죠. 아빠로서 조금 더 뭔가 주한이랑 얘기도 좀 많이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속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다른 아빠들만큼 더 많이 못해줄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더 애들한테 막 몰입을 하고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하고 저는 되게 그거를 막 해준다고 했는데도 누군가랑 비교를 했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넘어져도 눈도 너무 좋고. 오케이. 잘하네. (10점) 잘한 게 없으니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바뀌는 그런 거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방금. 이 말은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그리고 너무 의젓하게 바르게 커져서 고맙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때요, 아빠? 속마음 직접 들어보니까. 속마음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막 아빠가 많이 달라지신 것도 저 때문에 많이 달라지신 것도 사실이고 되게 그냥 제가 예의 바른 건 그냥 아빠 덕분이거든요. 뭐 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라 해주시고 뭐를 하게 되면은 뭐 해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키우신 건 아니에요. 네. 아이고. I'm so happy. It's a problem. I think I better brace myself. Soon I'll be eating rock 엄지나 실제로 처음 봐. 아니, 말로만 들었지. 저 진짜 저도 모르게 우리 딸이 8살이면 너무 어리지 이러면서 나이가 없고 싱글이잖아요. 주한이가 지금 아들이 나오면 정말. 당장 뭐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어쩜 저렇게 좋은 아이지? 네. 정말 선생님께서 김창렬 씨 가족에게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제 진짜 은영 매직을 한번 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그냥 제 나름대로 밝을 주, 환할 환. 그 이름처럼 밝고 환하게 서로 소통을 잘하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영 매직은요. 주환스러운 패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 네. 네. 감사합니다. 주환스러운. 네. 패밀리. 네. 아, 이 가정에 진짜 주환스러운 패밀리가 되기를 진짜 주환스럽다,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주환스럽게 잘 살겠습니다.
이제 창피스럽게 안 살게요.